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숨고르기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테슬라 급락, 애플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부진과 전기전자 내 차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60%대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모멘텀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 가격 역시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준 피벗 기대와 함께 자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전일은 헬스케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금융주가 최근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부과하겠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여파에 KB금융과 대신증권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과 주요 빅테크주의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65%로 가장 낙폭이 컸고 반도체 지수는 2%대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연초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24%대 급감했다는 소식에 2%대 하락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정전으로 독일 기가팩토리의 가동이 중지됐다는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오류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반도체주는 상무부가 AMD의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제한 소식에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발표된 지표로는 2월 서비스업 PMI가 52.6으로 소폭 부진했지만 견조한 확장세는 유지했고요. 1월 공장제 수주는 보잉 영향에 3.6% 하락 발표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부양책 실망감에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 서비스업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파월 의장 발언과 미 고용 이벤트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과 여러 기술주들의 악재에 미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사적인 최고치를 전일 경신한 후에 조금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멘텀 부재 및 미국 증시 조정에 국내 증시도 금일 약세 출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 후반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어서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슈퍼 화요일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금일 정오쯤에 운각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득표율과 트럼프와 헤일리의 격차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과 주요 빅테크주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중국 양회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양회 하이라이트인 정부 업무 보고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크게 세 가지 짚어볼 만한 키워드가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예상해왔던 GDP 성장률, 재정적자율, 지방특수채 옆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서프라이즈로 보이는 항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하방 압력 의지를 시사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향후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초장기 특별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우선 1조 위안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는 주로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전통 인프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공급 과잉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가 아니라 재개발 수요에 연결될 전망입니다.
정무 업무 보고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데이터 경제와 소비 시장 관련된 항목이었는데요. 데이터 경제에서는 AI 플러스 정책, 소비 시장 부분에서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드를 강조했습니다. AI 플러스는 지난 2015년에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를 도입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AI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AI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감세나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I 플러스와 또 소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화웨이 밸류 체인을 밀접하게 연결돼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화웨이 주도의 AI 생태계 형성이 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부동산 구조 조정을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EPS와 착공 면적이 점차 반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양회에서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낮은 멀티플과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부양책, 부동산 섹터 EPS 반등으로 중국 증시의 단기 반등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양회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인한 증시 하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로는 화웨이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통신 AI ETF, 중국판 밸류어 프로그램, 그리고 구형 인프라 투자가 이 두 가지 테마가 결합된 은행과 고배당주 ETF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슈퍼 화요일 이후 트럼프의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홍콩보다는 본토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 세 가지 키워드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AI 플러스 화웨이,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제도 개선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양해 내용 중에 서프라이즈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멀티플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부양책, 그리고 부동산 섹터 EPS 반등으로 중국 증시의 단기 반등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슈퍼 화요일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 대비 본토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ETF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에셋팀 박유환입니다. 3월 KB 글로벌 ETF 추천 종목 관련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M7 및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찾는 기회입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은 미국뿐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주가지수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으로 불리우는 단일 7개 미국 기업의 성과에 집중해왔던 투자자들은 M7 및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7만이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MSCI AC 월드 지수 내에서 수익률 상위 50개 기업 중 2분의 1이 미국 외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M7 및 미국 이외에서 기회를 찾을 국가로 첫 번째 인도에 주목합니다. 인도 ETF는 주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추종 ETF 중에서 이익 전망이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EPS의 1, 3, 6, 12개월 변화율 또한 양의 영역에 있습니다. 최근 주가 멀티플 부담이 다소 높아져 있지만 함께 높아지는 이익 전망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주목합니다.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변동성이 강한 경기 방어 업종 중 특히 과거 금리 상승 국면에서 수익률 방어력이 높았던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ETF를 추천 종목에 신규 편입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주식 ETF도 신규 편입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금리 및 물가 상승 국면에서 수익률 방어력이 높고 유가의 추가 상승 시 롱숏 투자자들의 수급적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초단기채 ETF 편입 전략을 유지하는데요. 글로벌 채권 가격은 연초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며 조정 중입니다. 미국 금리는 여전히 상승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금리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데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에 덜 민감한 단기채 편입 전략을 지속하며 추천 종목의 듀레이션을 BM 대비 소폭 짧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ETF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은 미국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인도 주가 지수가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그니피선트 7, 즉 M7이라 불리는 기업 이외에 그리고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 지역은 인도와 그리고 다른 섹터를 본다면 에너지와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그런 박유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D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박회 담당 권태호입니다. DI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I는 HBM용 장비 국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검사 장비 내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DI는 1961년 설립된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모회사 DI와 연결대상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각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웨이퍼 테스터와 버닝 테스터입니다. 크게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요 개선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올해 HBM 생산 능력을 160K에서 130K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2025년에는 약 2배 이상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D램에 특히 이제 HBM용 관련돼서 D램의 경우에는 좀 적층으로 인해서 수율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HBM의 다이 사이즈 자체가 DDR5 대비 약 1.6배에서 1.8배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 캐파 로스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요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서 자회사 DF의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터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결함 있는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을 높여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회사 DF 같은 경우 HBM용 특화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함으로써 웨이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764억 원, 영업이익 271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3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별도 실적 관련돼서는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을 예상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향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DFA 같은 경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국산화 장비 사용 확대에 따라서 지금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DI의 경우에는 HBM 관련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테스트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는 피어들 대비해서 전혀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사는 현재 DI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은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과 장비 매출 지연 가능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DI는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벤더로서 디램과 낸드, 버닝 테스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 자회사로 디지털 프론티어 DF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HBM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생산 능력 계획은 각각 160K, 130K 수준으로 그리고 2025년에는 약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DF죠. 디지털 프론티어는 HBM용 특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에 웨이퍼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관련 사업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I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스몰캡 기업이죠. 레뷰 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경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국내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6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레뷰 회원 120만 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고 시장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41%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마이크로와 나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가격이 다른 광고 상품과 비교시 저렴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마케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및 엔데믹 이후에 관련 경기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캠페인 건수 및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점은 경기 비탄력적 특성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를 한 레브 코퍼레이션이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전체 시장에서 현재 66%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 크기가 확대될수록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로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의 10개의 지사와 영업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레뷰의 주요 광고주인 지역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해당 시장의 크기가 커질수록 향후 레브 코퍼레이션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광고 시장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3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41% 수준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레뷰 코퍼레이션은 전체 시장에서 약 6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 크기가 확대될수록 시장 점유율 1위 주위로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있기 때문에 레뷰 코퍼레이션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